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이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결국에는 검수완박이 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원래 검수완박 법안의 태생적 한계라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너무 빨리 서두르는 바람에 법 자체가 사실은 그 명확성이라든지 네. 이런 기본 갖춰야 될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만든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다 아시겠지만 이걸 법을 만들 때 무조건 검찰을 무력화시키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만들 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법률가니까 그렇죠. 이건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입의 여지가 많아질 소지가 처음부터 많았던 거고요. 지금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위헌 법률 여부 뭐 이런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이루어진 판사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결론이 왜 이렇게 안 나냐, 빨리. 그다음에 또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지금 마냥 기다리기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집행해야 되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요. 어떤 식으로든 그 구체화시키고 명확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령 자체는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허점이 원래부터 많았다라는 지적이신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결국에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거다 이렇게 좀 반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통과된 검찰 정상화 법안, 전 검수완박법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네. 프레임인데요. 이 법의 사실 여야 합의된 거였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반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깼죠. 그거를 민주당 원래 법안이 아니고 합의된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거기에 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내용을 뭐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 등을 이용해서 시행령으로 6대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다시 해놨습니다. 그 이상 가는 수사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이 볼 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 뭐 지금의 여당이 뭐 야당 때도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많은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검찰의 개혁, 권한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여기 다 동의하신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대를 했던 건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무력화를 시키고 이렇게 뭐 모든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다 수사를 한다면 결국 많은 국민들이 이 검찰이 결국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모든 대통령실부터 이 장악을 하더니 검찰의 기득권을 되돌려 놓는구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뭐 이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많이 계신데 이거 한번 곰곰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아니 정부가 국회에서 선출된 권력이 입법을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그 법이 못마땅하다고 시행령으로 다 바꿔버리거나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이 왜 나눠지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은 뭐 한동훈 장관 잘한다 박수 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법안을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법이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가지고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바꿔버리면은 그거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한동훈 장관 인터뷰하는 거 잠깐 보니까 이 범죄 수사를 못한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되면 하는데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그 프레임이 지금 이미 98%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뭐 이거를 수사 못하면 국민들 몽땅 피해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앵커나 저나 우리가 검찰 가서 수사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 수사는 경찰이 다 하고 있는 건데 너무 과도한 불안감과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더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그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원구성할 때 합의를 했어요. 이른바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 네.
그거를 지금 합의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합의를 해가지고 한국형 FBI가 됐든지 다 중수청을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지금 법무부에서 대통령을 바꿔서 이렇게 수사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합의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고쳐야 됩니까? 이거는 여야, 여기는 국민의힘도 합의한 거예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마구 이렇게 달려나가고 이렇게 무한 질주, 폭주하는 거는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권선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실수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합의했다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하는 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럼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으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그렇지 않죠. 이건 입법권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지고 입법권을 가지고 횡포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거의 70%의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한 잘못된 행위를, 헌법에 어긋나는 그 법률 행위를 지금 사실 무력화시키는 거지. 이게 무슨 입법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거겠어요. 이거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법의 한계, 태생적 한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검찰의 수사,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나머지 4개를 빼앗고 네. 2개만 남겨놨잖아요. 근데 그게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그다음에 공직자가 직권남용을 하면, 공직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면,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어떤 뇌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행위를 갖다가 부패 범죄라고 할 것인지, 공직자 범죄라고 해서 이거는 사라지고 부패 범죄가 아니라고 할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동훈 장관이 이거는 넣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선거사범도 마찬가지죠. 네. 기부행위 했어요. 그게 부패 범죄일까요? 아니면은 선거 사범일까요? 그럼 이게 딱 떨어지냐고요. 아니 부패 범죄죠. 기부행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일정 부분 선거 사범 중에 일정 부분은 부패 범죄에 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가 않다니까요. 그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하는 건 맞는데요. 또 어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 관련성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또 한동훈 장관이 이걸 다시 시행령에다가 넣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범인이나 범죄 사실이나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이제 직접 관련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처음 태생적 이 법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았다. 허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 합의한 거를 파기하고 사과한 건 맞습니다. 제가 또 지금 얘기한 사개특위는 이번에 원구성을 어렵게 하면서 형사사법체계 이름을 좀 바꿨어요. 네. 줄이면 사개특위가 맞고 여기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합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놓은 거는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 원내 지도부나 의원들은 뜨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검찰국 행안부 내 검찰국 그렇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그렇지, 자꾸 법으로 하기 힘드니까 뭐 법 논란이 되니까 시행령을 자꾸 바꿔서 정부 시행령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시행령 일각에서 주장하는 시행령 쿠데타, 시행령 정치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이 정부에다가도 한계가 올 거다. 그리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승민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이 시행령 정치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리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법무부가 시행령을 만든 것이 민주당을 겨냥한 거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제 오늘 이제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건 진짜 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근데 충분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당이 정말 여당이죠. 여당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보완점을 마련하고
좀 더 충실하게 진짜 국민들의 피해가 없고 범죄 수사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도록 뭐 경찰의 과도한 지금 뭐 권한을 뭐 축소한다든지 견제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만든 게 지금 이 사개특위입니다. 이게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행령으로 다 복귀시켜 놓으면은 이건 지금 민주당만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아니면 추가로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거죠. 저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요. 제일 진짜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나중에 역사에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선택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국민들이 아니면 고발을 하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께서요. 경찰을 선택하시든 검찰을 선택하시든 여태까지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선택권을 검찰에 한 그 선택권을 지워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선택권을 없애버린 그 검수완박 법안은 저는 역사적으로 아마 이거는 기록에 남을 거다. 그래서 그 다수당이 되면 국민의힘은 첫 번째 이 선택권 부활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서 봉사활동에 나섰는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죠. 김성원 의원이 뭐 그 사진 좀 잘 찍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많이 좀 비판을 오늘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거 뭐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뭐 실언을 떠나서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거기를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자마자 저기 사시는 주민들이 복구에 피해되니까 빨리 비껴라.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런 경고까지 했더라고요. 사전에 네.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고 언행 조심하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성원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번 폭우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까? 국회의원이 가서 복구를 하려면 정말 진심을 가지고 복구를 하든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 의원이 뭐 장난기가 있다 그렇게 하실 문제 아니고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국민의힘이 윤리를 열던 뭐 징계를 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좀 윤리위도 열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슴땀을 흘리긴 흘렸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 발언 때문에 퇴색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첫 행보인데요. 완전히 그 의원들이 도와주시지를 않네요. 저는 정말 국민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죄송하고 사실 송구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그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그 수해 현장에 가서 사실 봉사활동하고 자원봉사하는 거는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돌아갔을 때 그 동네에 다 소문 나거든요. 욕을 먹든 욕을 하시든 아니면 칭찬을 하시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이거는 너무 죄송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편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림동 일가족 참변 현장을 방문했던 사진을 국정홍보용 카드뉴스 배경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비판 여론이 나왔고 결국에 삭제는 했는데 이게 그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전문가를 써야 된다. 그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전 이 사진 카드뉴스로 돌린 걸 보고 기사에서 보고 정말 섬뜩했어요. 정말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디 기사 보니까 그 34살 드신 이분이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분 같아요. 실명까지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번만큼은 속으로부터 화가 치민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왜 자꾸 수석이라는 분은 방송인가요? 나와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이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그게 말입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절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상필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데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권 출범이 3개월도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국민을 이렇게 대할 겁니까? 정말 이거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쟁의 소재도 아니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이른바 대통령실, 예전에 청와대에 있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빨리 인사 조치를 하고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자꾸 왜 이런지 중복되는가 보면 저는 그게 사적 채용과도 연결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우리 앵커도 잘 아시지만 어느 조직이나 그 급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시를 하면은 따르고 열심히들 일을 합니다. 그거는 다 그 지휘 계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40년직이 누구, 뭐 외처, 아니 친인처, 뭐 이런 분들이 막 자꾸 들어다 보니까 5급, 7급, 9급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정말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이걸 결단을 해서 인적 쇄신을 대통령실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필요한데요. 뭐 탁현민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는 약간 모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탁현민 씨 하면 쇼 하신 분이시잖아요. 쇼 잘하시는 분. 그러면 결국은 국정을 마치 쇼를 잘하는 사람만 잘 영입을 하면 그게 성공한 건지.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하십니다. 라든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심이 섞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지점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 홍보가 전부인 것처럼 뭐 뭘 해도 쇼만 잘하면 된다. 그런 자기의 입장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현민 씨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지금 홍보라든가 지금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들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아픔을 공유하는 대통령실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진심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그 현장에 가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빨리빨리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대통령실 그 홍보 담당하시는 분은 이게 대통령의 마음과 홍보하시는 분은 따로따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약간 멈추시고 대통령실 전체를 다시 한번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혹시 조심스럽지만 어느 선까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컨트롤 타워를 다시 만든다고 하면은 쇄신의 그거는 어느 선으로 뭐 아랫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비서실장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우리도 아는 건데 느끼는 거 지금 언론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네. 꼭 야당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럼 이 자리는 좀 바꿔줘야 되겠다. 거기에 맞는 분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네. 좀 짚어보고 싶은데 박민영 대변인이 사실 이준석 퀴즈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의 청년 대변인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실상 쓴소리를 맞이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인데 발탁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께. 예. 박민현 대변인은 저희가 이제 최고위 회의 때도 같이 일을 했던 친구인데 원래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께 쓴소리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국대다에서 이제 발탁된 사람인데 그렇죠. 그게 꼭 이준석 대표 퀴즈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발탁했고 그 아이디어는 이준석 대표가 냈지만 사실 최고위 전체가 오케이를 해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민영 대변인은 배신자 이러면 아니 내가 무슨 이준석 대표로부터 뭔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좀 민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난 쓴소리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런 면에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지금 2030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탁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인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상상 이상의 또 인사입니다. 이분이 또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 옹호를 하다가 또 이제 된 다음에는 또
자기는 선택을 하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입장이 너무 표변해 버리면 이분을 좋아했던 분이랄지 하는 분들은 또 배신감이랄지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청와대 가서 자기는 청년 대변인 했지만 또 청와대 관계자 설명 보면은 5급 행정관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예전에 네네. 청와대니까 거기 가서 쓴소리 한다고요? 그 쓴소리 하면 안 되죠. 대통령 모시러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 제 여론에 보니까 이런 젊은 분들의 좀 이렇게 실망하고 그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 뭐냐면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옹호하고 우리가 같이 했는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했는데 박민영 대변인은 딴소리 한 사람을 갖다 쓰고 그럼 자기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인사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